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 이 인사말을 한 4년 넘게 했다고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거대고양이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양신을 빼먹을 때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거대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거대고양이는 빼먹지 않는데 양신을 빼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인지를 하시나 봐요. 그만큼 세심하지 않으라는 거겠죠. 아무튼 돌아가서 오늘 또 준비한 저희 좀 양신의 꿀팁.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듣고 항상 저는 뭐 이 방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간혹 아니에요. 다르게 먹이라는데 되게 항상 설왕설래하는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관련돼서 폴란드의 저명한 반려동물 영양학 전문가 카롤리나 홀다 라는 분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카롤리나 홀다라는 폴란드의 저명한 반려동물 영양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말할 주제인데요. 바로 고양이를 제한급식으로 먹여라. 많은 분들이 고양이한테 자율급식이 좋을지 아니면 제한급식이 좋을지 항상 설왕설래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나 아니면 저하고 진료할 때도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항상 좀 명쾌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제한급식 하셔야죠. 그러면 도대체 제한급식을 왜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른 제한급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오늘 양신의 꿀팁 설명드릴까 해요. 가장 먼저 오해하고 있는 거, 제한급식이라 하면 어떻게 주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 제한급식 하세요 라고 하면 보호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다? 제한급식을 나는 8시, 저녁 6시에 한다. 그럼 8시에 주고 6시에 준다. 이거를 제한급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자율급식은 뭐다? 그냥 밥을 놔두어 놓고 그 다음에 밥이 없어지면 또 채워놓고 밥이 없어지면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자율급식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제한급식 방법은 잘못됐다입니다. 정확하게 제한급식은 그냥 밥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밥차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차가 몇 시에 와서 있다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한급식이에요. 고양이에게 어떤 인식을 주냐면 8시에 밥을 주고 20분이나 30분이 지나서 밥을 먹지 않으면 이 밥은 사라져 라는 인식을 주는 게 제한급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가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20분과 30분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제한급식이에요. 그래서 제한급식의 정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을 준다가 정확한 제한급식 방법입니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왜 자율급식보다는 제한급식이 좋으냐라고 한다면 자율급식을 할 경우에는 가장 우려하는 건 뭐다? 바로 비만이에요. 고양이가 먹을 거를 조절이 안 되고 얼마를 주는지 보호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고양이가 얼마 먹는지 인지하기가 힘들어지면은 고양이가 안 먹는 것 같은데 계속 살이 찌는 거죠. 포동포동한 게 귀여워서 그런 고양이를 확진자로 만드는 게 보호자님들의 바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 비만은 항상 반려동물 선진국에서 1순위로 나타나는 피해야 되는 위험한 질환인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제한급식을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애가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안 먹는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먹이 장난감을 이용하시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아침 8시에 주고 저녁 6시에 줬는데 그 중간에 비는 한 10시간의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먹이 장난감을 그때만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고 밥그릇을 치우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조금은 어렵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없어지고 조금은 어렵게 내가 사냥놀이를 하면서 먹이 장난감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사냥놀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급식 방법은 아침 8시 한 번 20분 주고 치우기, 저녁 6시 한 번 주고 20분 지나면 치우기. 그럼 8시부터 6시까지는 먹이 장난감을 배치하기. 그럼 보호자님들이 보통 11시나 12시쯤 주무시잖아요. 6시부터 밤 11시나 12시까지 뭘 하냐? 그때는 기본적인 교육하면서 보상 주기, 아니면 상호놀이를 하면서 15분 한 세션 두 세션이든 상호놀이를 하면서 잡았을 때 보상 추루나 습식이나 트릿을 주기. 이러면서 이제 공복 시간을 또 메꾸는 거죠. 그럼 12시 주무시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다시 치워놨던 먹이 장난감을 배치해서 사료나 간식을 담아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기준으로 하는
제한급식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제한급식 방법이긴 하지만 고양이 기준에서는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계속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기회가 밥차가 와서 20분 동안 밥을 편하게 받아서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먹이 장난감을 해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보호자님하고 교육하면서 추를 그때만 먹을 거냐, 상호놀이 하면서 낚싯대를 잘 잡거나 사냥에 성공했을 때 트릿을 받아 먹을 거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율급식 같은 제한급식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이래야지만 고양이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고양이가 상호놀이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 입맛이 까다로운 고양이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얘가 안 먹는 거를 제공하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영국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고양이는 어렵게 먹는 것과 쉽게 먹는 거를 선택하라면 그냥 90% 이상은 쉽게 먹는데요. 본능적인 사냥 본능보다는 그냥 내 삶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거죠. 선천적으로 게으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특히나 이런 방법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밤에 우는 애들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우는 애들은 뭔가 내가 편하게 먹고 내가 놀고 싶어서 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새벽 5시, 6시에 특히 우는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새벽 5시 왜 애들이 우냐? 보통은 해가 뜨기 전에 고양이는 사냥 본능적인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그냥 타고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놀고 싶어서, 그때 뭔가를 하고 싶어서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고치는데도 제한급식 방법이 추천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급식기 쓰면 안 돼요 라는 분들의 질문도 되게 많아요. 자동급식기도 제한급식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근데 제한급식과 약간 자율급식 섞여 있죠. 왜냐면은 고양이가 정해진 시간에 쪼르륵 나와서 밥이 나오니까 그거를 편하게 먹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나오는 급식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사료를 먹지 않으면 계속 쌓아져 있기 때문에 자율급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던가, 아니면은 좀 업무 시간이 길어서 고양이를 조금 오랜 시간 케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한두 번 정도, 낮 동안 한 번 정도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자동급식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뭐 이 생각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의 저명한 반려동물 영양학 연구자인 카롤리나 홀다 박사도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름을 금치 못했고요. 오늘 양신의 꿀팁, 고양이 자율급식, 제한급식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고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